정말 많은 분들이 자신의 무뚝뚝한 얼굴을 바꾸고 싶다고 병원을 찾아오시는데요. 김 대리는 입꼬리가 처졌어 라는 말을 듣고 입꼬리를 바꾸러 오시기도 하고, 정사원은 얼굴이 왜 이렇게 죽상이야? 라는 말을 듣고 밝고 활기 있는 얼굴을 위해서 오시기도 합니다. 그런 지적을 받은 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분들은 시술을 통해서 개선될 분이다, 이런 분도 많지만 반대로 얼굴 자체에는 별로 그냥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얼굴에 그런 지적을 하는 걸까요? 자, 얼굴 지적을 종종 받고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얼굴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종종 많지만 대부분 표정에는 문제가 있으셨어요. 표정이 없고 무반응적인 얼굴이셨습니다. 여러 책들에서 얘기하는 소위 표정 없는 얼굴, 마치 가면을 쓴 것 같다고 해서 마스크드 페이스라고 불리는 바로 그 표정이었어요. 실제로 입꼬리가 처지거나 한 것이 아니라 반응성이 적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왜 너 왜 이렇게 반응성이 적어? 하고 지적받지 않고 얼굴의 모양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느냐? 자, 사람이 무표정을 한다는 게 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루 종일 웃고 있어요. 무표정 자체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자기 일을 할 때 무표정으로 하거든요. 위스키 하면서 일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냐? 무반응성이 문제인데요. 제가 구슬쌤과 함께 무반응성에 대한 연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잠깐 보시죠. 최대리, 아까 맡긴 일 어디까지 되고 있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디까지 했는데? 절반. 빨리 해. 근데 맡긴 지 좀 되지 않았나? 자, 이 상황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말의 내용을 먼저 살펴봅시다. 우선 최 대리는 상사의 질문에 대답을 안 했어요. 어디까지 돼가나? 했더니 하는 중인데요 라고 말은 했지만 대답은 안 한 거예요.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죠. 대답하기 싫은데요. 팀장님이 저한테 맡긴 지 얼마 안 되셨는데요. 원래 오늘 안 끝날 일인데요. 그것도 모르세요? 묻는 팀장님의 행위가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서브텍스트가 숨어 있는 거죠. 현대 최면에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최면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사람들과 하는 모든 상호작용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 없습니다. 상사가 그거 어디까지 돼가? 라고 묻는 이유는 팀장의 역할이 팀 전체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최 대리는 네, 뭐 절반쯤 했습니다. 지금 막 시작해서 약 10%쯤 진행했습니다. 아니, 뭐 거의 다 해갑니다. 마무리됐습니다. 라고 해야 팀장의 질문 의도를 캐치하고 팀장을 돕게 되는 거죠. 그런데 팀장이 그래서 어디까지 했는데? 라고 묻게 만드는 것은 솔직히 되게 팀장의 의도를 알면서도 안 맞춰주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그랬다고요? 몰랐다고요? 나는 원래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요? 아닙니다. 아닐 가능성이 매우 커요.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기만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짧고 무성의하게 대답하는 사람의 지위는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위가 떨어지지 않기 위한 수단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는 중인데요. 그래서 어디까지 했는데? 상사에게 말을 더 많이 하게 만들고 매달리게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사는 그런 상황을 딱 집어서 말을 하기가 좀 그래요. 이런 미묘한 감정은 캐치 자체도 힘들지만 캐치를 했다고 해도 그걸 지적하면 현대 한국에서는 좀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사는 자기가 느낀 불쾌감을 다르게 표현하게 됩니다. 괜한 트집 같은 걸 잡게 되죠. 내가 해달라고 한 지 꽤 오래되지 않았나? 사실 원래는 자네 태도가 왜 그런가? 라고 했어야 정확한 지적이겠죠. 근데 하지만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진 않죠. 요즘 같으면 저 사회성이 떨어지는 꼰대. 그래서 상사는 자신을 안전하게 만드는 다른 트집을 잡고 깎아내리게 되는 거예요. 최 대리는 얼굴이 입꼬리가 좀 처졌어. 자네는 어떻게 항상 울상인가? 자, 이번에는 대답 타이밍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최 대리, 아까 맡긴 거 어디까지 돼가? 하는 중인데요. 최 대리는 타이밍만으로도 팀장님을 불편하게 만드는데 성공했어요. 바로 네 하고 대답해서 팀장의 지위를 높여줄 수도 있었는데 하지 않았죠. 높여주기 싫은 거겠죠? 최 대리 하고 불렀을 때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도 안 했어요. 벌써 여기서 삔또가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넓게 보면 최 대리의 이런 태도들을 수동 공격성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적극적으로 상사를 공격하진 않지만 애매하게 상사의 면을 깎고 지위를 깎고 짜증나게 하는 거죠. 아니, 회사에 일하러 왔지 상사 비위 맞춰주고 정치질하러 다니나요? 최 대리의 행동이 애초에 중립적인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행동이에요. 그룹 대화에서는 누구의 어떤 행동도 중립적인 것은 없어요. 자신의 감정과 무의식적인 태도가 반영되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니, 그렇게 중립적이라는 최 대리가 신입사원 면접을 보러 왔을 때도 그런 식으로 말과 행동을 했었을까요?
자, 이번엔 반대로 반응성이 있는 김대리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김대리, 네? 아까 맡긴 일 어디까지 되고 있어? 죄송합니다. 제가 하던 일이 있어가지고 사실 지금 막 시작했습니다. 빨리 해달라니까. 빨리 해줘.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이 김대리 하는 순간 바로 쳐다보고 반응했죠. 그리고 네 하고 대답하는 타이밍도 잘 잡았죠. 바로 이 순간부터 벌써 팀장님은 김대리에게 뭔가 말하기가 쉬워집니다. 김대리가 자신의 말에 반응하고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다 보냈기 때문이죠. 그리고 김대리는 사실 일은 반도 못했어요. 최대리는 아까 반은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현재 팀이 바쁘고 팀장의 마음이 급한데 그 마음에 내 업무 속도가 미치지 못해서 죄송하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팀장님 사실 지금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의 마음이 누그러진 거죠. 당신의 마음을 알고 거기에 접속을 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솔직히 이런 태도 보여주기 싫잖아요. 그쵸? 하기 싫죠. 죄송하다고 말하기도 싫고 죄송한 태도를 보여주기도 싫죠. 내 지위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면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응성을 못 보여주면 최대리가 되는 거고 보여주면 김대리가 되는 겁니다. 이건 직장에서뿐이 아니에요. 연인과의 관계, 친구, 동호회, 학부형 모임 어디 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지위가 떨어질까봐 미안하다 이런 말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팁을 소개하겠습니다. 떨어진 지위를 극복하는 방법은 정말 수없이 많이 있겠지만 얘기하면 영상의 주제와 멀어지니까 여기서 써먹을 수 있는 딱 하나만 소개하고 지나갈게요. 미안하거나 죄송한 일이 있을 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책망하면 오히려 더 크게 미안해하세요. 아까 맡긴 일 어디까지 되고 있어? 죄송해요 팀장님. 사실 지금 막 시작했어요. 빨리 할게요. 상대보다 더 큰 목소리로 더 큰 표정으로 주도적으로 더 적극적인 태도와 감정을 보여주면 상대를 만족시키면서도 지위가 좀 덜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반응성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무뚝뚝하거나 울상인 얼굴을 지적받는 경우에 실제 얼굴 생김새의 문제라기보다 반응성의 태도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응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사회생활 경험이 적어서 또는 경험이 있더라도 암묵적인 지식을 의식하지 못해서 또 직장 상사가 미워서 반응을 보여주기 싫어서 반응을 보이는 게 내 사회적 지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등이 있습니다. 상사에게 아부하는 것처럼 동료들에게 비춰지는 게 싫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사회생활에서 비반응적으로 얼음처럼 자신의 지위를 가만히 고수하고 있는 것은 점점 더 자신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좁혀가는 거예요. 마치 구덩이 속으로 점점점 들어가서 갇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유롭게 자신의 지위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운신의 폭이 넓고 매력적이에요. 반응성을 보이는 것은 그룹 대화를 할 때, 사회생활을 할 때 사용하기 매우 좋은 베이직 스킬입니다. 이것과 연계된 얘기도 앞으로 점점 나오게 될 거예요. 아참, 그리고 스킬을 반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밉고 깎아내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또 그 사람이 나에게 보복할 힘이 없어 보인다면 방금 말씀드린 무반응성 스킬, 수동 공격성 스킬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양의 스킬을 의식적으로 사용할 줄 알면 음의 스킬은 자동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 이것은 아주 필수적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친절인지 공격성인지 생생하게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속마음을 간파하는 힘이 생겨요. 또 그 자체가 자아실현자가 되기 위한 수행 방법입니다. 자, 현자님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스킬을 넘어서 진심으로 가는 중이에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